미국의 5월 실업률이 5.8%로 하락하고 55만 9천 개의 일자리를 늘려 완만한 고용 개선을 기록했습니다. 한때 300만 건 이상이었던 하루 백신 접종 건수가 석 달 만에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회 인프라 플랜의 총 규모를 1조 달러로 더 낮추고 법인세 인상을 제외시켜 초당적 타협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적어도 내년 11월 중간 선거 때까지는 트위터에 이어 페이스북도 계속 금지당하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감소한 미국의 출산율이 올여름 다시 급등할 것이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의 5월 실업률이 5.8%로 하락하고 55만 9천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실망스러웠던 지난달 고용 증가에 비해 2배나 더 늘어난 것이지만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에는 못 미친 것이어서 완만한 개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연준의 금리 정책과 돈풀기는 일단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면택 기자입니다. 미국 경제 지표에서 시선을 집중시켰던 5월의 고용 지표가 뚜렷한 해빙을 기록했으나 열기는 다소 못 미쳐 완만한 개선으로 평가되며 연준의 금리 정책, 돈풀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5월 실업률은 5.8%로 전달의 6.1%에서 0.3포인트 떨어지며 5%대로 낮아졌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미국 경제에서는 55만 9천 개 일자리를 늘렸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4월에 수정된 고용 증가 27만 8천 개보다 2배나 많이 늘린 것이어서 급속 냉각에서 한 달 만에 다시 해빙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분석가들은 5월에 67만 1천 개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는데 그 예상치에는 못 미친 것이어서 강력하고 뜨거운 고용시장이라기보다는 완만한 개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5월의 업종별 고용 상황을 보면 생산 분야에서 제조업이 2만 3천 명 늘린 반면에 건축업이 2만 명을 줄여 12가 엇갈렸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레저 호텔 식당에서 29만 2천 명이나 늘려 고용 개선을 이끌었습니다. 교육에서도 4만 1천 명이나 증원했고 프로페셔널 비즈니스에서는 3만 5천 명을 늘렸습니다. 정보업종에서 2만 9천 명, 헬스케어와 수송조장에서 각 2만 3천 명, 도매업종에서 2만 명을 증가시켰습니다. 반면 소매업종에서 6천 명, 재정활동에서 1,000명을 줄여 상반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연방에서 11,000명을 줄인 반면 주정부에서 4만 5천 명, 로컬 정부에서 3만 3천 명을 늘려 합계로는 6만 7천 명을 증원했습니다. 5월의 고용지표가 완만한 개선으로 나옴에 따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 돈풀기에는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시장이 뜨거워지고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 연준은 한 달에 1,200억 달러씩 사들이고 있는 채권 매입부터 축소 또는 중단하고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5월 고용지표는 변화를 줄 만한 열기는 아닌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5월 고용 성적으로도 미국 내 일자리가 팬데믹 직전보다 760만 개나 적은 수준이고 930만 명의 실직자들이 있으면서도 구직 활동에 나서는 노동력 참여율은 61.6%로 주춤해져 고용시장의 완전 개선은 내년 말이나 되어야 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다만 연방 실업수당을 없애고 대신 복직 보너스와 고용주 세제 혜택 확대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주 정부 차원에서 연방의회로 확산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한때 300만 건 이상이었던 하루 접종 건수가 석 달 만에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제 백신을 맞을 사람은 다 맞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북동부 지역 주들과 남부 지역 주들의 접종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남부 지역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까지 직접 투입시킨 상태입니다. 미국의 백신 접종 속도가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7일 평균 백신 접종 건수가 백신이 없어 맞지 못했던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하루 100만 건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3월 최대 하루 300만 건 이상이었던 걸 감안하면 석 달 만에 3분의 1로 급감한 겁니다. 현재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은 미국민들의 비율은 51%, 완전히 접종을 마친 비율은 41%입니다.
현재 접종 대상인 12세 이상 인구 기준으로 보면 1회 접종 비율은 60.3%, 완전 접종 비율은 48.8%입니다. 아직 접종 대상 중 40%는 접종을 시작하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12개 주는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한 독립기념일까지 성인 최소 1회 접종 비율 70%를 넘겼습니다. 이들 12개 주는 매사추세츠주와 코네티컷, 뉴저지, 메인주 등이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에서는 메릴랜드가 70%를 넘겨 한숨 돌렸고 버지니아와 DC도 각각 67.4%와 68.4%로 독립기념일까지 70% 목표에는 무난히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와 워싱턴주도 70% 접종 목표를 얼마 남겨두지 않아 접종 모범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북동부 지역에 위치한 주들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과는 달리 남부주들은 접종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미시시피와 엘라바마, 루이지아나와 테네시주는 접종을 받은 성인 인구의 비율이 50%를 넘지 않습니다. CDC에 따르면 미국 성인 인구의 약 62.9%에 해당하는 1억 6,200만 명 이상이 한 번 이상 백신 접종을 받았고 약 52%에 해당하는 1억 3,300만 명은 완전히 접종을 받았습니다. 성인 2명 중 1명은 완전히 백신 접종을 마친 미국은 7일 평균 감염자 수가 16,000명대로 내려앉아 백신의 효과를 확실히 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회 인프라 플랜의 총 규모를 1조 달러로 더 낮추고 법인세 인상을 제외시켜 초당적 타협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안에는 민주당만의 독자 가결 기회가 단 한 번뿐이라는 판정이 나와 사회 인프라 플랜의 타협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추가 현금 지원은 뒤로 밀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바이든 사회 인프라 방안은 법인세 인상 없는 1조 달러 안팎으로 타협에 근접하고 있는 대신에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 가결할 것으로 보이는 인적 인프라 방안과 추가 현금 지원은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 가결할 기회는 단 한 번뿐이라는 상원 입법고문의 판정이 나와 바이든 백악관과 민주당 의회 지도부가 전략을 대폭 수정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사회 인프라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을 양보해서라도 초당적 타협에 성공해야 한다는 강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셸리 무어 카피터 상원의원 등 공화당 타협파 상원의원들과의 잇단 회동에서 사회 인프라 플랜의 총 규모를 1조 달러로 더 낮췄습니다. 원안은 2조 2,500억 달러였으나 1조 7천억 달러로 5,500억 달러 낮춘 데 이어 1조 달러로 7천억 달러 더 내린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재원 마련 방안 중에서 공화당이 결사반대하고 있는 기업 법인세를 21%에서 25 또는 28%로 올리는 방안을 전격 제외했습니다. 대신 대기업 180개사에 적용돼 45개사에 과세할 수 있는 대기업 최저세 15%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연방에서 지역정부에 지원한 수천억 달러 가운데 750억 달러를 사회 기반 시설 개선에 전용해 쓰자고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진영은 지역정부 지원금 중에서 7천억 달러까지 전용하자는 방안과 큰 격차가 있고 세금 인상도 아직 일부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백악관의 추가 양보에 타협에 점점 근접하고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큰 폭의 양보를 가서라도 사회 인프라 방안을 초당적 타협안으로 성사시키려는 것은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 가결할 기회가 올해에는 단 한 번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사회 인프라 방안을 초당안으로 성사시키면 민주당 아젠다들로 가득 채운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가족 방안을 추진하는 데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초당적 타협에 실패하면 사회 인프라와 인적 인프라를 하나로 통합해 독자 가결해야 하기 때문에 총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어질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변화로 민주당 최고 지도부의 전략도 바뀌고 있어 추가 현금 지원을 최소한 한 번 더 또는 두 번 더 제공하는 방안은 최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으며 막판에 포함되더라도 경기 회복에 따라 가을이나 연말로 미뤄지고 규모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적어도 내년 11월 중간 선거 때까지는 트위터에 이어 페이스북도 계속 금지당하게 됐습니다.
페이스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간 선거가 끝난 후인 2023년 1월에나 금지 조치에서 해제될 자격이 생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계 복귀, 대선 재출마까지 시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메이저 사회 관계망 서비스들의 차단 조치가 2년 이상 연장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금지 조치를 2023년 1월까지 적어도 2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페이스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3년 1월에 금지 조치를 해제받을 자격이 생길 것이며 그때 심사해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 11월 실시되는 중간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려던 정치적 계획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이에 앞서 대통령 재임 시절 트위터 정치를 선보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위터 사용을 항구적으로 정지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위터에 이어 페이스북 등 메이저 SNS를 이용해서는 적어도 내년 11월 중간선거 때까지 캠페인을 벌이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체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비슷한 SNS 스타일로 메시지를 퍼뜨리려고 시도하기 시작했으나 트위터 정치만큼의 파괴력, 확장력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인 1월 6일 연방의사당 난입 폭력 사태 당시 대중연설로 이를 부추겼다는 이유로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으로부터 계좌를 정지당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위한 공화당 예선에서부터 친트럼프 후보들을 최대한 진출시키고 대거 당선시킴으로써 공화당의 의회 다수당 탈환을 도우려 하고 있습니다.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최소한 하원 다수당 자리를 탈환하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이는 공화당 부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돼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통령에 재출마하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로 출산율이 급락했던 미국에서 하반기에는 더 많은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시건 대학 연구진이 올 여름과 가을 출산율이 최대 15% 늘어날 거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요. 지난해 팬데믹으로 사망률이 18%나 더 늘어난 상황에서 미국 출산율이 깜짝 반등을 맞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감소했던 미국의 출산율이 올 여름에는 반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마 네트워크 오픈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여름과 가을에는 평년보다 10에서 15% 더 많은 아기들이 태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참여한 미시건 대학 연구원들은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미시간 대학병원의 모든 임신 관련 전자기록을 바탕으로 2021년 10월까지 예비 출산 모델링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출산율이 감소했으며 2021년 여름에는 출산율이 다시 급증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이 정점에 이르렀던 지난 2020년에는 출산율이 4% 감소했습니다. 특히 팬데믹 선언 직후 임신한 아기가 태어나는 2020년 12월 출산율은 가장 급감해 전년 같은 달에 비해 8%나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약 360만 명으로 1979년 이후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미국의 출산율은 2007년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현재까지 약 19% 감소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사망률도 18% 증가한 만큼 미국의 인구 증가율은 더 둔화됐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는 비단 미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줄어든다는 통계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 인구조사 결과 인구가 눈에 띄게 감소한 중국은 5년 만에 셋째 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줄어드는 인구수에 대처하기 위해 이민 정책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달 말 국토안보부 보고서를 입수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합법적 이민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민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